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더맨더머 TV의 그 노변방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주제는 저출산 한번 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은 5,170여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북한은 한 2,5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합해서 7,700만 쯤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예. 7,700여만 정도 되는데 그 작년과 올해 출산율을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예. 작년에가 0.98명이었고요. 네. 올해가 현재 0.86명입니다. 예. 근데 그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예. 가임 여성,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그 아기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출산의 네네. 숫자를.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0.98명이라면 한 명이 안 된다는 안 되는 얘기인데, 거죠. 그러면 인구 감소를 자연 반영하고 감소입니다. 있는데 이거는.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도 벌써 0.86명으로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더 줍니다. 예. 이게 아주 그 우리나라의 어떤 심각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데 적어도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은 강대국 조건 중에서 뭐 인구나 영토 뭐 여러 가지 군사력 등등의 그 항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가 1억 명 정도는 넘어야 예, 맞습니다. 그래도 강대국의 조건에 맞습니다. 부합되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그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아, 있다고? 저는 이걸 이제 좀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세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저보다 맞습니다. 연배이십니다만은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70년대에 보면은 인구 예. 포스터를 붙이고 보면 가족계. 뭐 계획 없이 낳다 보면 거지껏 못 면한다. 아, 맞아. 프리버가 네, 그런 포스터가 둘만나 있었고. 잘 기르자라든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대표적인 이론이 저거 있습니다. 멜서스 인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멜더스 인구군요. 예,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나 네네네네. 재화는 산술급수이기 아, 때문에 네네. 항상 거지가 된다는 거였는데 예. 그 이론이 지금은 틀리게 밝혀졌죠. 예, 지금은 뭐 멜더스 인구론을 그 추천하는 사람은 인용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네네네. 재화의 발달도 예.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없다고 예, 볼 수 있는 예.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남자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예.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불임 수술을 하면은 아, 예, 정관 시술. 훈련을 네네네. 그 불임 수술이라고 거저 예, 용어를 통일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술로. 그럼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안 받고 오는 네, 네.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 시혜적인 조치가 예,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저출산 인구 문제가 네. 대두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왜 아기들을 안 낳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원인을 아, 참 죄송합니다만 예, 예. 교수님 지금 몇 남매십니까? 저는 일남 일녀입니다. 아니 그 형제가 교수님. 아, 저는 뭐 오남매. 저도 오남매입니다. 예. 그때는 뭐 오남매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아, 보통이었습니까? 보통 12명, 예, 저, 뭐 7명, 예, 그랬었습니다. 예. 예, 7남매, 12남매도 예, 많았던 예,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 경제 인구에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예, 또 육아 비용이라는 게 예. 옛날보다는 좀 더 예, 퀄리티 있게 많이 예. 들어가다 보니 예, 그런 면도 좀 들 수가 있고 예, 또 언뜻 생각하기는 또 우리 지금 반려동물이 예, 예, 예. 1,500만 정도 예, 되는 걸로 예, 그렇게 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어떤 자식과 부모 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예. 분산되는 측면이 아, 예, 아이 있는 것이 정확히 아닌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요.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산업의 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일종의 예. 네네 산업의 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닌데 네. 반려동물을 왜 키우는가? 글쎄요.
왜 키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생명에 대한 뭐 존중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뭔가 자기가 그 어떤 그 산업화 사회에서 어떤 그 외로움이랄까 이런 면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어떤 그 보완 수단이 아닌지 예. 예.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교수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뭘 반려합니까? 반려하기 있다가 아 애완동물입니다. 반려자도 아닌데 당연하죠.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사람도 동물입니다만은 네네. 사람과 동물을 동일시한다는 개념이에요. 아. 반려? 뭘 반려하는데? 아, 애완동물입니다. 그러면 애완동물의 어떤 생명과 예, 인간의 생명은 좀 다른 것인가요? 같다고 볼 수 있죠. 네. 같지만 네, 대상을 놓고 봤을 네. 적에는 네. 반려한다는 것은 인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 사모님 뭐라고 반려자라고 하셨습니까? 네, 반려자라고. 예. 하죠. 또 걔가 와이프입니까? 네, 맞습니다. 고해가 와이프입니까? 아니죠. 반려가 아니고 애완동물입니다. 반려자하고 동반자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동반자라는 것은 네, 네, 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반려자는 한 명일 뿐 있습니다. 아, 반려자. 네. 자꾸 질문하지 마십시오. 근데 보시면 네, 네, 네. 저는 용어가 잘못됐다. 예. 반려동물이다. 뭘 네. 반려합니까? 아, 반려. 애완동물입니다. 반려동물, 애완동물. 옛날에 네. 애완동물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어가 반려동물로 올라갔습니다. 격상된 거네요. 그렇죠. 잘못된 개념이. 겁니다, 이거. 개념의 격상. 용어의 개념, 용어가 잘못됐다 네.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을 안 집니다. 하하. 무슨 얘기냐 하면 교수님도 지금 자제분이 1년 1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네. 저는 딸만 둘입니다. 네. 근데 그네들을 가서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다 양육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애완동물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쓰면서부터 뭐 반려동물도 화장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화장 당연히 해야죠. 예. 참고로 저는 무슨 뭐 저 편이 이상합니다. 저는 그 보신탕이라는 해서 못 먹습니다. 아, 저는 네네네. 그 예. 먹는 사람 싫어하는 그런 예. 먹지도 못하고 또 먹는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축에 속합니다만은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물 애호가이시군요. 애호가라는 아니지만은 동물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만 싫어하진 않는다. 반려동물은 아니다.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사랑을 쏟고 싶은데 네. 책임을 지지 않는 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커서 내 다음을 이을 때까지 계속 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려동물을 교육시킬 수. 애완동물입니다. 네. 애완동물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개 학교도 이제 보낸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트레이닝 예. 센터. 트레이닝 그 센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걔가 무슨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것도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정말 들어보셨습니까? 육아 비용 말씀하시나요? 예. 네.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하늘에서 준다 예. 먹을 거군. 근데 이거를 네. 지금에 들으시는 분들은 저런 뭐 이렇게 저 불안구식한 얘기하냐 말하겠지만 아, 예. 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선조들은 그런 머리가 없어서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철학이 달랐겠죠. 그렇죠. 출산에 대한 철학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낳아 놓으면 다 알아서 큽니다. 자연적으로. 네. 예. 그러면 원인은 대충 그렇다 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대책이라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굳이 뭐 네.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민 정책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화 정책도 있고, 예. 출산 장려 정책도 그렇죠, 있고. 있고 예. 있는데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도 네. 산업화가 되면서 쉬운 얘기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출산 장려도. 예. 왜냐하면 이제- 육아 비용이 많이 예, 드는 건가요? 그렇죠. 육아 비용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아기 키우는 걸 싫어합니다.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여성의 어떤 그 인권이 아 그렇죠. 예.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향상되다 보니 예. 예.
그럼 여기서 보시죠. 그 뭐냐면 이제 그 이민 정책을 볼까요? 예. 이민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 우리와 민족의 어떤 동질성이 같은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같은 그 해외 저기 그 많이 그 진출한 그분들을 우리나라로 어떻게 귀화시키는 방법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문화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순혈주의를 포기한 지도 오래고 또 다문화 정책이 여러모로 또 우리나라 그 법무부에서 인구 정책을 하나로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 민족들을 뭐 고려인이라든지 조선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포용해서 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그 다문화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를 쓰지 않습니까? 크레용을 네, 쓰지 않습니까? 크레용을 썼죠.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아, 빨주노츠 파남보. 그 말고 또 있었는데 살색. 살색. 아. 살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크레용이 있었습니다. 네, 살색. 근데 네. 그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 살색이라면은 피부색. 피부색인데. 피부색을 연출하는데. 근데 피부색이 까만 피부도 있고 하얀 피부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 그래서 이것이 네. 다문화 정책의 한 방향으로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살색에서 아, 엷은 분홍색으로. 엷은 분홍색. 예. 살색이라 하면 뭐 검은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또 있군요. 예. 그래서 예, 예. 그 용어 하나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예. 저출산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 네, 네, 네. 그것이 뭐 국가도 분명히 많은 관심을 쏟고 예. 합니다만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더머 TV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층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네. 이 생각을 하려합니다. 이게 예. 그 저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했던 그 네. 뭐더라 그 저걸 했었죠. 예. 그 뭐야 뼈 문과를 예. 다루기로 했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건 고령화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는 것도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를 융합해서 예. 요것도 융합해서 한번 한번 그 다루는 같이 시간을 한번 주제를 토론해 보는 것도 그런 괜찮지 장을 않을까. 갖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